젊은 부자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새벽 6시 13분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오랜만에 하네요.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멤버십 방송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고 있고, 뭐 약세장이니만큼 하락장이니만큼 정규 방송을 많이 줄였고요. 주식시장 이외에도 저는 이제 8개 정도의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수익형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을 좀 더 늘렸고, 주식시장에 대한 좀 관심은 많이 줄였습니다. 비중도 많이 축소했고요. 현재는 예전에 하던 뭐 중장기 계좌들은 거의 다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10분의 1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사실은 9월 폭락장 때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뭐 지수가 실적 시즌 때는 안정되고 뭐 어느 정도 반등할 거란 거에 대한 예측도 2달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도 배터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강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내년까지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악재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마음속에는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종목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나 대응에 대한 방법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가 잠시 전에 끝났죠. 마지막 희망이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60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죠. 그랬는데 만약이라도 FOMC 회의가 좀 완화적인 발언,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 완화적인 발언이 있게 된다면 60선을 그래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사실은 실적 시즌 때 그걸 돌파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실적 시즌 때는 그렇게까지 미치진 못했죠. 그래도 뭐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0%나 올라왔고,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3%나 상승을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도 랠리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완화적인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악재로 해소가 된 것이죠. 이제 다시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의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사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반등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으로 다시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파월 의장이 발언 후에 급락을 했고요. 결국엔 3.36%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뒷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주식책을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좀 마무리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책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로서 어쨌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수익형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경매, 소액 경매, 그다음에 오토 창업, 그다음에 무인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술을 하다 보니까 책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뭐 그림 같은 것도 다 편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늘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초 정도, 원래는 한 올해 한 11월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엔 한 내년 초 정도 뭐 출간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당연히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강의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많이 줄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9월 폭락장에 저도 이제 중장기 계좌들을 많이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몇 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조금씩 단타를 치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도 한 1,1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매매한 게 다예요. 그만큼 매매가 많이 줄었죠. 예전엔 이거 한 2배 정도 매매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였고, 11월 달에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한 20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수화학, 탑머티리얼즈 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이제 좀 단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를 최근에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젊은 부자들 회원들하고 제주도 경매에 같이 입찰 법정 가고 제주도 땅도 좀 보러 다녔고요.
이미야도 좀 보러 다녔고, 어쨌든 지금 SCI 신용정보라든지 주식에서도 그런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대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제 3% 내던 사람들이 6%를 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6%, 7% 낸다는 얘기니까 주담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파산하는 기업이라든지 파산하는 개인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를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북카페 세모가 서울과 대전, 충남에 있는데, 이런 곳들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스터디 카페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매출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에 오픈을 했었는데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끝났어. 끝났는데 매출에 점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시장이 보면은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주류들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 때 억눌렸었던 수요들이 폭발한다는 건데, 주식시장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주식시장도 상승장에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장에 하는 종목이 있고 횡보장에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에 잘 되는 매매법이나 상승장에 잘 되는 종목들을 아직도 들고 있으면은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것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가치관도 성공하는 투자법에 대한 가치관도 뭐 저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뭐 권한 거나 뭐 책으로 이렇게 소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미 몇십 년 전 쓰여진 책인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성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투자의 뭐 이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계속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으로 맞게끔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잠시 하락장에는 주식을 쉬던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카페도 인테리어도 했고, 그래서 뭐 칵테일도 좀 판매하고 스태프도 좀 교체하고 해서 어쨌든 술을 팔면서 좀 더 매출을 증가시킬 그런 방법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그래서 계속 요리를 해서 이제 메뉴로 쓸만한 이런 안주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훈운동장에도 애견 이런 운동장을, 실내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한 100평대로 만들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공사 관련해서 좀 알아보러 다니라 요새 좀 방송을 좀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세별 매매법, 제가 이 내용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상승장 때는 분명히 중대형주,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 상승장 때, 2020년도 상승장 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을 오히려 들고 있는 게 소형주들 단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 거의 한 4.5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HM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시세에 맞는,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을 해서 장투를 가는 것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데서는 소형주보단 오히려 중대형주를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는 게 좋은 매매법이라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횡보장. 횡보장도 한 4번 정도, 올해도 4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죠. 분명히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횡보장에도 스윙을, 소형주 스윙으로 예를 들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제 소형주 데이 트레이닝 정도만 할 수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지금 우리가 10월, 9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폭락장이었고 10월부터 안도랠리가 시작되면서 지수가 한 10% 정도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그건 결국에는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한 3주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완전 정배열,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완전 정배열은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대형주, 초대형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36%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이거는 오히려 단타를 했으면 별로 수익을 못 냈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믿고 가는, 완전 정배열 믿고 가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믿고 가는 매매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었던 종목이죠. 그때 바이든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의가 되면서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무려 2.5배, 250%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들도 그 당시에 단타를 하기보단 쭉 끌고 가는 게, 스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었고요. 다만
9월 둘째 주까지는 분명히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8월에서 9월 둘째 주까지는 그렇게 횡보장에서는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10월 달에 안도랠리 때도 한 3주 정도는 스윙으로 가져가기엔 참 좋은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제 폭락장. 그때는 이렇게 뭐 단타를 할 만한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상승장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상승을 하느냐 또는 횡보를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법을 달리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또 특성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달에도 지수가 상승을 했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무려 10%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중대형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스마트머니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시총 상위 기업에 수급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내일부터 지수가 좀 하락하게 될 텐데,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좀 움츠려들었던 개별주, 소형주들이 변동성을 가지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1000억 이하가 많잖아요. 500억대짜리도 많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 몇십억만 있어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반면에 지수 대형주들은 뭐 몇십 조씩 하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몇천억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수가 상승장에서 다시 이제 하락장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주나 소형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지수가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할 때는 그 단타에 대한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픽 종목은 벌써 이제 17번, 오늘 19번째 걸 찍었는데, 그래도 매주 하는 편이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일주일씩 좀 건너뛸 때는 있습니다. 장이 너무 좋지 않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8종목, 이제 매번 8종목 정도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한 7종목,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했고,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픽 종목은 물론 예전에는 계속 이제 방송에서,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네요. 운영한 지가. 근데 5개월 동안에도 거의 뭐 19번째 방송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했는데, 그 안에서도 하락장도 있었고 횡보장도 있었고 상승장도 있었거든요. 모두 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뽑아냈다는 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기초를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이상한 매매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항점 오히려 아래에, 한 호가나 두 호가 아래에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해서 매도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고, 오늘도 저는 두 종목 매매 수익 낸 것도 모두 다 이렇게 저항점 아래에다 자동 매매를 걸어놔서, 제 직장인인 제가 그냥 공부하고 있는,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점심시간이나 뭐 이렇게 종가에 보니까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주식 스터디를 수강하셔서, 저는 진짜 뭐 이상한 기법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기법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기초와 이런 기초를 습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례 연습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좋은 종목, 상승할 종목을 반드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값들을 계속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55% 하락, 나스닥이 3.36% 하락을 했고요. 어쨌든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이라고, 이 장표도 벌써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분명히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 실패할 때가 급락이 나오는 때인데, 오늘이 이제 바로 그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4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2022년도 들어서도. 하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고, 이번에 만약에 뭐 완화적 제스처가 좀 나와서 돌파를 했다면 그래도 한 2400까지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2200, 그리고 전저점이 2134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34가 되게 멀어 보이지만 사실 멀지 않습니다. 지수가 한 2%씩 3번 정도만 하락해 되면 전저점이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다시 2000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9월 달부터는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하고 제가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죠. 손절이 답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방송 1년 8개월 하는 동안 손절에 대해서 거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전저점 이탈하면서 이때는 이제는 아니다. 정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년 동안에 앞으로 남은 악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은 또 이 악재가 나왔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뭐 무기를 제공했다. 북한이 또 어저께 또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죠. LLM 이하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전 이후로 최초로, 종전이 아니라 잠정 이후로 최초로 있는 일인데 그만큼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다. 거기다 뭐 변수핵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대만 통일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영국의 지금 경제 지표도 점차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디폴트도 작년에 헝다 디폴트 이후에 우리가 좀 잊고 살았죠.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내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이는 것처럼 어제자 기사고요. 내년에 갚아야 할 채무가 414조 원이다. 연쇄 디폴트 우려.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죠.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전 세계가 다 경기 침체를 되기 때문에 악재만 쌓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서 주가가 선반영된다면서 매수하라고 하는 방송들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당연히 굉장히 비중을 줄여서 해야 된다. 중국의 녹지그룹 디폴트도 예고가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이쪽에 큐브 리조트라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리조트인데 그쪽이 지금 한 10년째 지금 공사가 멈춰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여기도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레드발, 뭐 나비효과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여기도 건설업계 줄도산 현실화될까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나 모든 악재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단지 하나 해소가 된 거는 그 환율이라든지 국채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올해가 피크죠. 올해가 피크고 내년부터는 그거는 소폭 하락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진 않는다. 뭐 당연히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인하될 때도 주가가 하락할 때가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도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뉴스는 뭐 없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오늘 어제 미사일을 20발이나 발사를 했다. 포탄을 100여 발 발사를 했다. 정말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악재가 또 생기니까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실적 시즌이 그나마 남은 모먼텀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12월에는 특별한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월 달 되면은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뭐 좀 그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는 조금 저점으로 빠진 실적주들 좀 모아가고 그런 종목들이 1월에 상승하게 되면은 또다시 팔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겠다. 현재 이제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 해서 거의 한 35%,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은 분명히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전고점 돌파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저는 분명히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48만 원대에서 한 50만 원대 사이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천천히 매수를 하면 된다. 굳이 지금의 고점에서 좀 노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한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쫓아갈 게 아니라 오늘 겨우 이 정도 빠졌다고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한 6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주식도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기간까지 반드시 꼭 기다리는 게 낫다. 그게 아니면은 현대차나 이런 것들처럼 20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겪은 것들이 20선 돌파할 때 그때 잠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뭐 한 5%, 10%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20선 돌파하고 나면은 잠깐 매수해서 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다만 이것도 당연히 55,000원, 뭐 6만 원까지는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게 좀 매수해 갖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20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한 5% 6% 수익 내고서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뭐 저는 항상 3,400 정도 오면 인버스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결국에는 2,400까지 오면은 그럼 다시 2,200이나 2,1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현재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60선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지지선이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위산업도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죠. 방위산업도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재료가 자주 발생하죠.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빠지게 되면은 분할 매수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안 사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한 1년 반 정도는, 근데 그래도 꼭 사야 된다면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것들 중심으로 반드시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는 것처럼 7월 제가 6월 7월 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작년에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6월 7월 달부터 거의 100%가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죠. 4만 원대에서 8만 6천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마저도 제가 그래서 한 10월 초쯤에부터 말씀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일 전,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재테크 강의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분할 매수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한테 5%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처럼 한 6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 했었으면 됐죠. 그러면은 뭐 5만 원대, 한 5만 8천 원대도 분할 매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나머지 종목들 이런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렇게 반드시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리튬이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재료가 발생하면 좀 급등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탑머티리얼 뭐 매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이제 이소화학 매수해서 어저께 한 5%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 탑머티리얼들도 한번 눌러주면은 다시 한번 매수할 만하고, 금양 같은 경우는 아까 공부방에 말씀드렸는데 금양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한 6배 올랐죠. 지금 한 4개월 사이에.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는 다만 그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고요. 아직은 이제 시세가 이제 막 시작된 탑머티리얼이나 뭐 이수학 정도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눌릴 때 매수해서 뭐 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달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만 원씩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선택하는 종목이나 매매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은 뭐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에 남기는 기록들도 하나도 삭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의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하는 방법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지수 상승 시에는 중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지수 하락 시에는 개별주나 소형주가 상승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에 한 달 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중대형주들도 그만큼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대형주에 들어가던 수급들도 스마트머니들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스 지수를 예를 들자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고, 한 30, 한 2, 3포인트 정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좀 매수를 그만두고 이제 좀씩 내려갈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 시간 비트코인이 한 0.4%만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60선을 부딪히고 저항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보여드렸던 개별 종목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항을 뚫지 못하면 다시 이제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달 뒤든 뒤달 뒤든 다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60선 돌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든지 횡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2300이 깨지고 2200까지는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다만 2134가 뭐 이탈이 안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아까 앞서서 열거했었던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좀 잘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월, 10월에 손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잘 하신 거고, 일단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이런 하락장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저처럼 뭐 가끔씩 이렇게 단타를 해서 손실을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적 시즌이나 이럴 때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6만 원 터치한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120선 저항에 부딪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국엔 여기도 5만 7천 원, 6천 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시총 대형주들이 버텨주지 못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실적주들이 버텨주지 못하면 지수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굉장히 뭐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과거 차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한 거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다시 지수는 하락을 하고 결국에는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FOMC 회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뭐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정규 방송에서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르면 한 1월 정도, 12월이나 1월 이제 책 마무리되고 1월부터는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을 조금 공유하는,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아니고요. 그 뉴스 재료, 뉴스 분석을 제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서 뉴스 재료에 따른 종목들 열거하는 그런 방송을 좀 할까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그 종목들 중에서 좀 추려 갖고 한 5종목 이내로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원화해서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